나 아침에 늦을 것 같아서 아침을 못 먹었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막 주르륵 본물 터지듯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시죠? 초급과 중급 사이 어느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패턴 훈련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 표현 좋다 라고 바로 저장하고 막 캡처하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문장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뇌는 단편적으로 문장마다 공부한 그 문장들은 24시간 안에 80%를 잃어버리고 스토리는 10년이 지나도 기억한다고 해요. 문장만, 표현만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스토리 없이 연습하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핵심 패턴 5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늦어서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was late. I didn't have breakfast. 이런 거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만 해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시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패턴 5개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문장 암기가 아니라 짧은 스토리로 통째로 이 문장들을 패턴을 익히는 방법이에요. 이 10분짜리 영상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내일도 다음 주에도 입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에요. 지금 엄청 정신이 없어요. 아침을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이 없겠죠?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어때요? 잘 들리셨나요? 자, 문장 굉장히 단순하고요. 우리한테 매일같이 일어날 법한 표현들 정말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들었을 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일어날 법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충 한 60-70% 알았다고 해서 리스닝 스피킹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 표현이 뭔지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입으로 뱉어서 이 패턴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내 입으로 뱉어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자, 첫 번째 표현이 뭐였었냐면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무슨 말이에요? 늦었다. 나는 늦고 있었다.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I was late 그러면 나는 이미 늦은 건데요. I was running late 진짜 많이 쓰거든요. I was running late 그러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일정이 밀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늦을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은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1대1 번역하지 않고요. 영어는 영어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1대1 대응해서 번역하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running 할 때 running 아니고 입술 쭉 내밀고 R 발음해 주시면 돼요.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오늘 아침 늦었었다. 늦고 있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직 늦은 거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지연되고 있는 중임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나 늦었어. 나 늦고 있어. 뭐라고 한다고요? I was running late. 다시 I was running late. 한 번 더. I was running late. 좋아요. 그래서 I was running late. 또렷하게 강세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I was running late. 그래서 나는 아침을 못 먹었다라고 할게요.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그래서 나는 아침을 어쩔 수 없이 못 먹은 거예요. So, I had to skip breakfast. I ha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ave to는 의무나 뭔가 필연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을 거른 상황을 표현을 한 거예요. I had to skip breakfast. skip 뭐예요? 건너뛰는 거죠. 아침을 건너뛰었다. 아침을 못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I had to skip breakfast. 다시 한번 I had to skip breakfast. 강세 꼭 주셔야 돼요. I had to skip breakfast. 꿀렁꿀렁거리는 영어의 소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I had to skip breakfast. 그럼 I had to 가지고 예시 만들어 볼게요. 나 일찍 나가야 했어. 일찍 출근해야 했어. 떠나야 했어. 요거 뭐라고 할까요? I had to 동사 원형 들어가시면 돼요. I had to leave early. 일찍 나가야 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I had to leave early. I had to leave early. 좋아요. 회의를 취소해야 했어요는 뭐라고 할까요? 취소하다, cancel. 그렇죠? 그래서 I had to cancel the meeting. 다시 한번 I had to cancel the meeting. I had to cancel the meeting. 택시 탈 수밖에 없었어요.
I had to take a taxi. I had to take a taxi. 좋아요. 자, 아침을 못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한다? I had to skip breakfast. I had to skip breakfast.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자, 그럼 볼게요. 나 늦어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해볼게요.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다시 한번.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좋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열심히 따라하시면 내 입이 알아서 기억하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뭐라고 들었죠?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뭔가 쫀득한 소리가 나죠? 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패턴. I didn't even have time to 동사 원형. I didn't even have ti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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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건 뭐뭐 할 시간조차 나에게 없었다 라는 뜻인데요. even은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even은 생각보다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 didn't have time to 하셔도 좋지만 I didn't even have time to 그러면 이것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머리를 하다 동사 뭐예요? do my hair 하시면 돼요. 네, 머리를 묶다라고도 하잖아요. 묶다는 뭐라고 할까요? tie up my hair. tie up my hair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냥 머리를 할 시간 이러면은 do my hair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패턴이에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I didn't even have time to. I didn't even 아니고 중간에 T 발음 삭제돼요. 왜 그러냐면 원어민들도 NT로 끝나는 단어들의 T 발음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I didn't even have time to. I didn't even have time to. 좋아요. 뭐 급하게 빨리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리스닝을 위해서는 이 스피드를 쭉 유지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자, 나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어. 뭐라고 할까요? 물 한 모금이 필요해요? 그냥 물 마실 시간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해석은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 표현은 그냥 drink water 하시면 돼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drink water. I didn't even have time to drink water. 나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었어. I didn't even have time to sit down. I didn't even have time to sit down. 나 생각할 시간도 조차 없었어. I didn't even have time to think. 제가 강세 어디 주고 있어요? I didn't even have time to think. I didn't even have time to think. 여기 even 빼고 연습해 보자면 I didn't have time to think. I didn't have time to think. 나 머리하는 시간조차 없었어.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한 번 더.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자, 다음 문장 들어보세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자, 어때요? 방금 뭐 들으셨어요? 이거는 버스를 탈 때쯤에는 이란 뜻이에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자, 여기서 by the time 주어 동사는 뭐뭐 할 때쯤에, 뭐뭐 할 무렵에는 이란 뜻이에요. By the time은 여러분 접속사예요. 그래서 아직 주절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탈 때쯤에는 이라는 아직 문장이 완성된 문장은 아니에요. 자, by the time 주어 동사.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는, 뭐뭐 할 무렵에는 by the time. 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두웠어. By the time I got home, it was dark. 다시 한번. By the time I got home, it was dark. 집에 도착했을 때엔 이미 어두웠어. By the time I got home, it was dark. 내가 일어났을 때쯤엔 이미 너무 늦었어. By the time I 일어나는 건 뭐예요? woke up. 과거 동사잖아요. 그래서 by the time I woke up. wake up의 과거 동사예요. By the time I woke up, 너무 늦었다. It was too late. 다시 by the time I woke up,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내가 버스를 탈 때쯤에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got on처럼 구동사들은요.
get과 on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타다란 뜻이에요. 뭐 교통수단을 타는 거. 그럴 때 get on이란 단어를 쓰는데 구동사들은 두 번째 단어에 조금 더 강세를 실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아니고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got on 하면서 연결해서 연음합니다. got on the bus, got on the bus 이렇게 소리 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억양도 꼭 같이 훈련하시면서 기억해 주세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내가 버스를 탈 때쯤에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I was already out of breath. 뭐라고 했죠? 이미 버스를 탈 때쯤에는 숨이 찼다라고 하죠.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자, out of 명사 이러면 뭐뭐가 떨어진이란 뜻이에요. 고갈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떨어졌다, 고갈됐다라고 할 때 lack 이런 거 쓰지 말고 너무 어려워. lack 대신에 out of 사용하세요. out of breath, out of breath. 숨이 떨어진 상태, 숨이 가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out of breath, out of breath. 다시 out of breath.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나는 이미 숨이 찼대요. I was already out of breath. I was already out of breath. already 아니에요. already 아니고 already. R로 시작하는 발음들은 입술 쭉 내밀어서 already, ready 해주시고요. 하면서 리을 받침처럼 L 발음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치 없는 것처럼 already라고 표현해 보세요. 자, I was already out of breath. 다시 한번 I was already out of breath. I was already out of breath. 나는 이미 피곤했어. I was already tired. 맞아요. I was already tired. 나 이미 일 끝낸 상태였어. I was already done. I was already done. I was already done with the work. I was already done with the work. 나 이미 숨이 찼다. I was already out of breath. 다시 한번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자, 문장 전체로 버스를 탈 때쯤에는 나는 이미 숨이 다 찼다. 버스를 탈 때쯤에는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다시 한번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이미 나는 숨이 찼다. I was already out of breath. I was already out of breath.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오늘 배우신 이 표현들 진짜 많이 쓰는 월요일 아침 표현들이잖아요. 자,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훨씬 더 내용 잘 들리실 거고요. 이 문장 마지막에 저랑 하나하나씩 소리 크게 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오늘 아침 늦을 것 같아서 아침을 못 먹었다.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머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버스를 탈 때쯤에는 이미 숨이 찼다.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I was running late, so I had to skip breakfast this morning. I didn't even have time to do my hair. By the time I got on the bus, I was already out of breath. 여러분 아침부터 쭉 쉬지 않고 일했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continued to work. 딱 8초면 돼요. 지금 틀어드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I told her I'm in too, be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어떠셨어요? 잘 이해되셨나요? 지금 들으신 문장들은 초중급 분들이시라면 무조건 다 들렸어야만 합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할 말만 하고 나 안 들려도 돼요. 이러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들려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잘 나오질 않죠. 그럼 이렇게 짧은 유튜브 영상들로 공부한 표현들과 패턴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면서 진짜 내 입에서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문장으로 훈련한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본 내용들은 24시간 안에 80% 이상을 까먹고요. 문맥과 스토리가 있는 문장들은 내 입으로 소리내서 훈련했을 때 긴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문맥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나 쭉 쉬지 않고 일했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continue to work? 혹은 I didn't take a break in the morning? 여러분, 이런 표현들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문장만, 표현만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스토리 없이 훈련하면 기억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원어민들의 일상을 이루는 핵심 패턴 4가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방식과 다를 거예요. 문장 암기, 그냥 표현만 알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짧은 스토리로 통째로 익히는 방법이에요. 이 10분짜리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내 입에서 이 문장들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주 들어와서 꼭 확인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첫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동사 ing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아침부터 쭉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 뭐라고 한다고요? I've been working non-stop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working non-stop 해주시면 돼요. 나 지금까지 계속 일했어. I've been working non-stop. 다시 I've been working non-stop. 입 모양 열심히 만들어서 소리 크게 내면서 따라해주세요. I've been working non-stop. I've been working non-stop.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음하실 때 좀 힘드신 부분이 아마도 이 I've been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been처럼 자음 앞에서의 I've의 이 V 발음은 I've been 이렇게 열심히 발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가볍게 F처럼 바람 소리만 살짝 흘러나오면 돼요. 그래서 I've been, I've been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I've been은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화시켜서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I've been working. I've been working non-stop.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non-stop 딱 들으면 뭔지 아시겠죠? non-stop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래서 continue 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뭐라고 한다? non-stop. 더 길게 다시 한번요. non-stop, non-stop 아니에요. non-stop, non-stop. 강세 2번 옵니다. 강조용으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쉬지 않고 일했어. I've been working non-stop. 다시요. I've been working non-stop.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로 처리해드린 그 부분에다 강세 열심히 주시면 됩니다. I've been working non-stop. 근데 오늘 아침부터 since this morning. 다시 한번요. Since this morning. Since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morning 아니고 morning. 더 많다라는 more 있죠. more를 발음하고 ning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morning. morning. 이거 왜 그러냐면 R이 있어서 모음이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this morning. morning 아니에요. morning. 자, 아침부터 나 쭉 쉬지 않고 일했다. 뭐라고 한다고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다시 한번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나 쉬지 않고 먹었어. 뭐라고요? 지금까지 나 쉬지 않고 먹었어. I've been eating non-stop. 좋아요. 다시 한번요. I've been eating non-stop. 나 쉬지 않고 말했어. I've been speaking non-stop. I've been speaking non-stop. 팀장님이 쉬지 않고 말했어. 혼자 말한 거니까 talk란 동사 써볼게요. My boss been talking non-stop. 다시 한번요. My boss been talking non-stop.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I've been working non-stop. 쉬지 않고 일했다.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다음 문장 들어볼까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My coworker는 무슨 말이에요? 내 동료란 뜻이죠. coworker, coworker. 여러분 coworker는요. coworker 아니고요. 강세가 2번 와요. 그래서 coworker, coworker라고 co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뭔가 함께 together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oworker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란 뜻이 되죠. My coworker said. 말했어요. 동료가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그녀는 커피를 사러 간다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head out 이거 무슨 말이에요? head는 머리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로 향하는 걸 h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head out 이러면 밖으로 나가다, 외출하다, 어딘가로 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he's heading out to 동사 이러면 동사 하려고 나간다,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여러분 영어에서는 강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아니고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는 게 소위 오바해서 소리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head 발음할 때 head 이렇게 턱을 너무 벌리지 않고요. 턱을 거의 벌리지 않는 head. head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heading out, heading out. head out은 구동사라서 구동사들은 두 번째 단어가 의미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에 살짝 더 강세를 줘서 heading out, heading out 라고 out에 살짝 더 강세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heading out, heading out. She's heading out to 동사.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She's heading out to 동사. 커피를 그녀가 사러 간다고 했다. 근데 커피를 사러 가다 동사 뭐예요? grab a cup of coffee라고 표현했죠. grab 이 표현은 가볍게 먹다, 마시다의 뜻으로 일상 대화에서 뭐 점심을 가볍게 먹고 오라고 해. 이럴 때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rab a cup of coffee 여기서는 커피를 간단히 사서 먹다, 마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발음이 뭐냐면 cup of coffee라고 하실 것 같아요. cup of. P가 모음과 만나서 연음이 될 때에는 약간 된 소리를 내주시면 훨씬 더 쫀쫀하게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cup of coffee, cup가 아니라 cup of coffee. 왜냐하면 뻐가 아니라 cup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P가 아니라 B로 들려요. 그래서 cup of coffee, cup of coffe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를 사러 나간다고 그녀가 그랬다. 뭐라고 한다고요?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다시요.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나 지금 점심 먹으러 나가는 중이야. I'm heading out to grab lunch.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I'm heading out to grab lunch. I'm heading out to grab lunch. 나 샌드위치 사러 나가는 중이야. I'm heading out to grab a sandwich. I'm heading out to grab a sandwich. 여러분 샌드위치 할 때 샌드위치 아니고요. 요 중간에 D 발음 삭제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NDW 이렇게 자음이 3개가 뭉쳐있을 때 중간에 낀 D나 T 소리들이 많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편하게 발음하려고 sandwich, sandwich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 grandmother라고 안 하잖아요. 할머니. grandmother 아니고 grandmother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sandwich, sandwich. 이렇게 D 없이 발음해 보세요. 나 샌드위치 사러 나가는 중이야. I'm heading out to grab a sandwich. I'm heading out to grab a sandwich.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다음 문장도 들어볼게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I told her I'm in too. I told her I'm in too. 잘 들으셨어요? I told her I'm in too. I told her I'm in too. 이거 무슨 말이에요? I told her. 잘 들리셨죠? 나는 말한 거예요. I told 누구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I told her. 대시 빠진 거고요. 대 없이 말하셔도 돼요. I told her I'm in too. 자, 근데 여러분, I'm in 무슨 말이에요? I'm in. 나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 나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I'm in. 그러면 나도 할게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실 게 I'm in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 않고요. 연음돼서 두 번째 단어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바로 앞에 잠을 받아요. 그래서 I'm in, I'm in. 민처럼 들립니다. 근데 I'm in, 민은 아니고 I'm in. 연결은 하는데 이 모음 소리부터 잘 들리게 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I'm in. I'm in. 나도 할게 라고 할 때 me too 말고 나도 할게. I'm in. I'm in too.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나도 가겠다고 했다. I told her I'm in too. I told her I'm in too. 이렇게요. 나도 영화 보러 갈게. I'm in too. I'm in for the mov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in for the movies. I'm in for the movies. 나도 할게. 뭐라고 한다고요? I'm in. I'm in. 좋아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I told her I'm in too. I told her I'm in too.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because를 cause라고만 정말 많이 얘기해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의 추격형인데요. because의 강세가 어디 와요? cause에 와요. 그러니까 be는 말할 것도 없는 그래서 because의 be는 들릴락 말락 발음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그냥 후루룩 넘겨버려서 아예 발음을 안 해버리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because라고 열심히 발음하지 않고 cause라고 발음하는데 이걸 또 cause 너무 길게 발음하지 않아요? cause. 접속사들은 굉장히 강조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cause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 휴식이 진짜 많이 필요했어. 너무 필요했어.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휴식이 너무 필요했어가지고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needed 할 때 needed아 연음돼서 쭉 연결되는데요. needed 아니에요. needed아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 좀 쉬어야 했어 라고 할 때 I really needed some rest. I really needed some r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네 조언이 너무 필요했어. I really needed your advice. I really needed your advice. advice 아니고 advice. 첫 번째 음절은 강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힘을 쫙 빼주시는 게 필요해요. advice. 네 조언이 정말 필요했어. I really needed your advice. I really needed your advice. 나도 휴식이 정말 필요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 I told her I'm in too. Be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I told her I'm in too. Be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자, 처음부터 리뷰 한번 쭉 해볼게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I told her I'm in too.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아침부터 쭉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한 번 더.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I've been working nonstop since this morning. 동료가 커피를 사러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My coworker said she's heading out to grab a cup of coffee. 나도 휴식이 너무 필요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 I told her I'm in too, be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다시 한번. I told her I'm in too, be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I told her I'm in too,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I told her I'm in too, 'cause I really needed a break. 어때요? 여러분 훨씬 잘 들리시죠? 근데 잘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이 문장들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크게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바꿔서 실제 내 문장처럼 만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꼭 활용해 보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길게 이 문장을 입에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일찍 자려고 했는데 또 핸드폰 하고 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plan to sleep early. I'm using phone again.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8초면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테스트해보세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영어 초급 중급에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미디에 진짜 자주 나오는 패턴들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 할 때 내가 할 말만 하고 안 들려도 돼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소통이 되려면 리스닝과 스피킹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일단 들려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한 표현들과 패턴들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뇌는 나한테 일어난 일들과 공부한 내용들도 24시간 안에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락을 가지고 공부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훈련하면 내가 공부한 표현들을 훨씬 더 길게 장기 기억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만, 표현만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스토리 없이 훈련하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리고 미디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표현과 패턴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10분짜리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일도 다음 주에도 계속 입에서 나오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표현들을 확실히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문장이에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뭐라고 했죠?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뭐라고 했어요? 일찍 자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말했다 이런 표현이죠. 이 문장에서 I said I'd 동사, I said I'd 동사 뭐뭐 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I'd 이 표현은 I would의 추각형이에요. 과거에 했던 계획이나 결심을 회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I said I'd go to bed. I said I'd go to bed. 근데 문장을 보고 나면 무슨 말인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쉬운 단어들인데 이상하게 후루룩 넘어가면서 리스닝할 땐 안 들리죠. 이거 왜 그러냐면 I said I'd go to bed early.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인 내용어들에는 강세를 주고 문법적으로는 필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힘을 빼서 후루룩 넘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연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I said I'd go. I said I'd go. 자, I said의 D는 모음사에 끼어 있어서 water 할 때처럼 굴러가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I said I'd. I said I'd.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굴러가는 발음을 내가 똑같이 내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리스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 would의 추각형인 I'd. 요거 부분은 I'd라고 D 소리를 열심히 내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I said I'd go. I said I'd go. 어때요? I 할 때 디귿 받침이 아주 가볍게 들리거나 솔직히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I said I'd go to. I said I'd go to.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발음해야 되나? 아, 우드만 보면 패닉 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이거 기능어에 문장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단어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said, go, bed,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이렇게 부드럽게 후루룩 넘어가면서도 강세가 느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go to bed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go to bed는 무슨 뜻이에요? go to bed 할 수도 있고 go to bed라고 to에 t를 굴려서 발음할 수 있어요. 왜?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go to, go to, go to bed. 얘도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얘는 잠자러 가다라는 침대로 가는 동작, 눕는 행동을 뜻해요. 아직 잠든 건 아니고 이제 자러 간다라는 뜻으로 행동이나 루틴에 좀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자다라는 뜻의 sleep이란 단어 있죠. sleep. 이 sleep은 동작이 아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go to bed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나는 일찍 자겠다고 말했어. 일찍 자겠다고 했어.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할까요? I said I'd do it. I said I'd do it.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따라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훨씬 더 내용을 잘 듣는다고 해요. 리스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소리 내서 말하기, 지문이나 책 읽으실 때 크게 소리 내서 낭독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뭐라고 한다고요? I said I'd do it. I said I'd do it. 난 일찍 자겠다고 했다. I said I'd go to bed early. 다시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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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이렇게 또 핸드폰 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here I am 동사 ing. 이 표현은 아, 내가 또 지금 또 이러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스스로를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면 아, 내가 하루 종일 폰 안 보려고 했는데 또 하고 있네? 이렇게 후회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But here I am. But here I am. 원래 비동사는 문장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데 이 문장에서는 내가 또 이러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비동사의 강세를 살짝 주시면 좋아요.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scrolling, scrolling. 이 표현 무슨 말일까요? 한국어로도 이렇게 화면 이렇게 올리는 걸 스크롤링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scrolling은
핸드폰 같은 화면을 무의미하게 넘기고 있는 행동을 말해요. Here I am, 동명사 again.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투고요. 미드에서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다시란 단어죠. 여러분 여기서 또 맨 마지막 단어, 이거 발음하실 때 again이라고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again 아니고 again, again 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패턴으로 예문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많이 하는 건데요. 아, 나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저녁에 이거 먹고 있네. 요거, 내가 또 이걸 먹고 있네. 요거 어떻게 할까요? But here I am eating again.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뉘앙스가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연기 2방울 넣어주세요. But here I am eating again. But here I am eating again. 아, 밤에 간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런 뉘앙스예요. 자, 하나 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는 것들 또 뭐 있죠? 저 인터넷 쇼핑하는 거. 내가 또 뭔가 사고 있네? 이거 뭐라고 할까요? Here I am buying more stuff. Here I am buying more stuff. 혹은 Here I am shopping again. Here I am shopping aga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쇼핑 줄이려고 했는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뉘앙스.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 뭐라고 한다고요?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한 번 더.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확인해 볼까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다음 문장이에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I don't even know. 이 표현은 말하다가 막히거나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even이란 단어는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를 더 부각시키는데 보통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갑니다. I don't even know. 자, 여기서 I don't even 하면서 얘가 연음이 돼서 돈의 n과 even의 e가 연결이 돼요. I don't even처럼요. even처럼이에요.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know.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한 호흡으로 이어서 소리 내주셔야 돼요. I don't even know.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자, I don't even know what 주어 동사로 예시 문장 알아볼게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멍 때릴 때 있죠. 일하다가 집중은 못 하겠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손이 하고 있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순간. 요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뭐라고 한다고요?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다시요?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말하다가 틀리고 말 꼬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 이럴 때 막 말이 막 엉킬 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할까요? I don't even know what I'm saying. I don't even know what I'm saying. 자, 이렇게 what I'm saying 앞에서 살짝 끊어주시면 돼요. 문장 좀 기니까요. I don't even know what I'm saying. I don't even know what I'm saying. 하나만 더 볼게요. 감정적으로 복잡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영어로 I don't even know what I'm thinking. 맞아요. 다시 한번요. I don't even know what I'm thinking. I don't even know what I'm thinking. 뒤에 계속 동사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아, 핸드폰 스크롤하다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어로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다시요.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그리고 여러분 look 발음할 때 looking 아니고요. 입술 내밀지 않고 으에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해요. looking. looking. A 소리 또렷하게 내시고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마지막 문장이에요.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이런 말 우리 하고 싶잖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자, 여기서 it's crazy how 이러면 how 뭐뭐뭐뭐 한 게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믿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crazy라는 단어는 막 미쳤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너무 뭐 당황스럽다,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요. 공감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날아갔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time flies,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time flies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용 표현이에요. 자, 그럼 it crazy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패턴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같은 걸 좋아한다는 게 신기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funny라고 합니다. It's funny how we like the same things. It's funny how we like the same things. It's funny 이러면 funny란 단어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it's funny how, it's funny how 조동사 이러면 주어 동사와 함께 정말 너무 신기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같은 걸 좋아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It's funny how we like the same things. 우리 여기서 만난 게 너무 신기한데 It's funny we met 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funny는 신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진짜 놀랍다. It's amazing how fast kids learn. It's amazing how fast kids learn. It's amazing. It's amazing, it's funny, it's crazy. 이 표현들 진짜 많이 쓰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놀랍다라고 할 때 amazing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정말 놀라워. 뭐라고 한다고요? It's amazing how fast kids learn. It's amazing how fast kids learn. 자, 그럼 문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정말 놀랍다, 믿기 어렵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Crazy. 맞아요. 그래서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I said I'd go to bed early,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나 일찍 자겠다고 했어. I said I'd go to bed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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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또 핸드폰 보고 있다. 또 스크롤링 하고 있다. 요거는요. Here I am scrolling again. Here I am scrolling again.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But here I am scrolling again.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I don't even know what I'm looking at anymore.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정말 놀라워.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It's crazy how time just flies at night.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한 일상 회화인데 회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는 쉬운 문장들이 희한하게 잘 안 들리죠.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영어 교육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눈으로만 읽고 입으로는 읽지 않는 습관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함정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엄청 매력적이거나 신박하거나 트렌디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트렌드만큼 빠르게 진화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방법은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온 그 방법입니다. 바로 소리내서 읽기. read aloud, 낭독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습득에 막 신박한 마법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진짜로 리스닝과 스피킹이 좋아진다고요? 네, 수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같은 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게 했더니 몇 주 만에 분당 정확히 읽는 단어의 수가 거의 1.4배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럼 낭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입이 빨라지고 정확해질수록 나중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소리의 패턴이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또 발음이 또렷해지면 내가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귀로 들을 때에도 익숙한 소리라서 훨씬 더 잘 들리게 되죠. 이 연구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예요. 또 쉐도잉처럼 듣고 바로 따라 읽는 활동을 1, 2개월만 꾸준히 시킨 실험에서는 전통적인 수업만 한 그룹보다 듣기 시험 점수와 말하기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더 높이 나왔다고 해요. 자, 요약하면
소리내어 읽기는 발음, 유창성, 리스닝, 자신감을 한 번에 잡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은 낭독을 길게 훈련할 필요는 없어요. 몇 년씩 계속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처럼 영어와 좀 거리가 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고 소리 훈련을 하시면 당연히 소리는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간단한 낭독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바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럼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8초면 되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어때요? 잘 들리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말할 법한 문장들인데요. 이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소리 내는지 덩어리로 말하기 그리고 연음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I've got nowhere to be today. I've got nowhere to be today.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죠? 여기서 I've got, I have와 I have got은 같은 표현이에요. I've go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장에서 엄청 중요한 키워드들,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조금 빼고 시작합니다. I've got nowhere to be today. 이렇게 nowhere to be today. 자, 노란색으로 지금 처리해드린 이 단어들에다가 여기에 강세를 열심히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처리된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라고 합니다. 내용어의 강세를 잘 지켜주는 게 영어에서의 포인트예요. 한국어는 단어마다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는 모든 단어에 어디에 강세가 와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어 딱 보자마자 어디에 강세 줘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Nowhere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난 약속이 없다. I've got nowhere to be today. 갈 곳이 없다. 약속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란색 부분에 강조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리듬을 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하나하나 소리를 다 내줘야 되는 것보다 뭔가 리듬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I've got처럼 밑줄 쳐 있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연음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I've got 이라고 발음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I've got 아니고 I've got 이렇게 got처럼 자음 앞에서의 V 발음들은 아주 가볍게 F처럼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볍게 F처럼 발음해 보세요. I've got 자, 그 다음에 I've got nowhere to be today.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Today 아니고 today. 흰색 부분들은 힘을 조금 빼고 시작해주세요. Today. 강세가 이음절에 오기 때문이죠. 여기 아무데도 갈 곳 없다. Nowhere 아니고 nowhere. 입술을 쭉쭉 내밀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I've got nowhere to be today.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And it feels amazing. And it feels amazing. 자, and it 아니고 and it 이라고 연음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and와 같이 접속사들은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and라고 굳이 과하게 발음하지 않고 D 발음 없이 그냥 n 아주 가볍게 발음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따라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음에서 and it처럼 연음하시는 거예요. and it 괜찮죠? And it feels amazing. And it feels amazing. 아니고 and it feels amazing. 어떻게 연결했죠? feels까지가 하나의 소리처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왜요? feels amazing처럼 feels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amazing이 온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던 자음하고 붙여서 연결해서 소리를 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eels amazing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나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된다? feels amazing 이라고 may 부분에 또렷하게 소리를 내주시고요. 어는 앞에 s와 붙여서 연결해 주면 돼요. And it feels amazing. amazing 강세는 또렷하게 내주시고요. amazing 아니고 amazing 우리나라 말의 지읒 소리는 혀가 천장에 닿거든요. amazing
징 아니고 amazing 이라고 바람이 새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It feels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정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amazing은 단순히 그냥 좋다 보다 좀 더 긍정적인 감탄 느낌으로 기분 최고야, 너무 좋아 라는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또 amazing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장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고요. 한국어로 amazing하다. 그럼 너무 과한 느낌처럼 드실지 모르겠어요. 영어에서는 감정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오버스럽지 않습니다. And it feels amazing.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nd it feels amazing.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말할 수 있어야 들릴 때도 훨씬 더 잘 들리겠죠?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두 번째 문장이에요.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자, I'm just gonna do nothing. 여기에서 I 부분에 제가 강세를 넣어놨는데요. I는 강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주어인데요. 일반적으로 I'은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강세를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I'm just gonna do nothing. 이렇게 힘을 빼고 시작하셔도 괜찮고 I'm just gonna do nothing. 이렇게 저는 그냥 I에다가 강세를 좀 줘서 소리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I'm 문장의 앞부분은 목소리 조금 더 높게 시작해서 I'm just gonna do nothing. I'm just gonna do nothing. 자, 여기 보면 I'm just gonna 여기 just gonna는 되게 빠르게 후루룩 넘어갔죠. I'm just gonna 아니고 I'm just gonna. I'm just gonna. 그리고 여러분 제가 just gonna 할 때 T 소리 내지 않았죠. 이거 이유가 뭐냐면 자음이 저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중간에 오는 T나 D 소리들을 많이 삭제시키고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just gonna 라고 많이 들리게 되실 거예요.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자, 여기서 nothing 아니고요. nothing 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ut 발음 기호하고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빠르고 또렷한 단모음 소리로 nothing 해주세요. nothing 길어지지 않습니다. all day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all day 발음할 때 all day 아니고요. 저 L 소리는 다크 L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 발음을 썼을 때 리을 받침으로 표현되는 발음들은 다크 L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말의 어나 여처럼 소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all day가 아니라 all day라고 L이 마치 없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리 내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just gonna 부분이 빠르게 just gonna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문장 쭉 가볼게요.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Sounds awesome.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이거 무슨 말일까요? It's days like this. 바로 이런 날들이 뭐뭐하다. 이럴 때 정말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패턴은 감정이나 생각을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days 말고 times, moments와 같이 다양한 명사를 넣을 수 있어요. It's days like this. 지금 여기 보이시는 this는 TH가 울림이 있는 TH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 울림이 있는 TH는 A, B, C, D의 D와 비슷하게 발음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를 열심히 내밀지 않으셔도 돼요. It's days like this. 어때요? 이상하지 않죠? It's days like this.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That make me 할 때 make me 아니고요. make me. 저 K는 기억 받침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That make me feel recharged. recharged. 참 발음이 어려운데요. recharged는 충전된 느낌이 들다. 그러니까 회복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럼 발음 알아볼게요. recharge처럼 G-E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마치 CH와 같이 비슷하게 발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동사 원형만 발음해 볼게요. recharge. 입술 열심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ED가 붙었으면 이런 소리에 D가 붙으면 recharged. 얘를 recharged
라고 소리내지 않아요. recharged 아니고 recharged. 마치 CHT처럼 자음 소리만 빠르게 성대가 울리지 않게 소리내주세요. feel recharged. feel recharged. 만약에 recharged 라는 이 소리를 알 수 없으면 당연히 이해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아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That make me feel recharged. That make me feel recharged.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자, 이번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2번 반복해 드릴게요.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I've got nowhere to be today, and it feels amazing. I'm just gonna do nothing all day. It's days like this that make me feel recharged. 어때요? 훨씬 잘 들리죠? 물론 내용을 알고 다시 들었으니까 더 잘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린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 훈련을 꾸준하게 하면 훨씬 더 리스닝과 스피킹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소리 훈련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침 내내 회의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도 없이 길어졌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I had a meeting this morning. 회의가 끝도 없이 길어진 건 The meeting continued forever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짧아요. 5초 정도면 되는데요. 영상은 보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and I couldn't focus. I'm glad it's finally over. 이전에 제 영상들에서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언어는 먼저 들리고 그리고 말하기가 다음에 되잖아요. 리스닝이 정말 중요한데 리스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듣는다고 느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들린다라는 건 정말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성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 리스닝이 잘 되려면 내가 아는 소리, 아는 표현이어야만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메커니즘을 알아야겠죠?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강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영어만의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말과 매우 달라요. 유튜브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건 정말 단기 기억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 영상 끄는 순간 끝.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스토리를 가지고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크게 소리내서 따라해 주셔야만 한다. 기억나시죠? 오늘 20분짜리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알려드릴 정말 간단한 문장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 여러분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이제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강세와 리듬감을 살려서 같이 소리내 보면서 리스닝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자, 첫 문장. 아침 내내 나는 회의에 앉아 있었다. 회의를 했다.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진짜 우리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얘가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리스닝 할 때도 쉽지 않죠. 영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강세가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나 문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들어간 단어들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 I, to, 이렇게 관사나 주어나 투부정사의 to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아닌데 문법적으로 필요하니까 일단 넣기는 넣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강세 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I had to. 이거 무슨 말이에요? I had to 동사. I had to 동사. 동사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이죠.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I had to sit in. 미팅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보통 participate 이란 단어를 떠올리시는데요. participate은 일단 구어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대신에 말할 때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방금 들으신 sit 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sit in a meeting, sit in a meeting. sit in a meeting 그러면 미팅에 앉아 있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었다가 아니고요. 미팅에 참여를 했다, 회의를 했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sit in이란 단어는 뭐 참관하다, 배석하다 혹은 대신 참석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참관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sit in a meet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sit in on the meeting. 참관할 때에는 중간에 on이 하나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참관해도 괜찮을까라고 할 때에는 Can I sit in on your class? Can I sit in on your class? Can I sit in on your class? 라고 on이 하나 더 들어가야만 한다. 기억해 주세요. I had to sit in a meeting. 그러면 미팅에 참석했다. 아침 내내. 그리고 sit in 같은 경우는 sit in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나 부사 같은 거가 따라와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구동사라고 합니다. 원어민들이 구동사,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구동사를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구동사는 강세를 줄 때 어디에 주냐면 두 번째 단어가 이 전체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의 강세를 살짝 더 밀어줘요. 무슨 말이냐? I had to sit in a meeting. 이러지 않고 I had to sit in a meeting. sit in 하면서 in에다가 약간 강세를 밀어주는 그런 억양을 만들어낸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sit in 할 때 이 t가 모음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모음 사이에 끼어 있는 t나 d들은 굴려서 발음을 하는데 굴려서 발음하는 거 기억나세요? water. butter 같이 t나 d들이 굴러가는 소리 내는 거 마치 우리말의 리을처럼요. 그런 소리들을 flap t 사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t가 모음 사이에 끼어있으면 굴릴 수 있어서 sit in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sit in a 할 때 어가 모음이죠.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자음 받아서 sit in a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면 아침 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sit in a meeting, sit in a meeting 이라고 덩어리채로 연결해서 소리를 꼭 내주셔야만 합니다.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그러면 아침 내내라는 표현 어떤 표현 떠오르세요? 영어로는 all morn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ll. 이거 발음할 때 all 아니고요. 입술 내밀지 말고 턱 길게 벌려서 all 이라고 발음합니다. L 발음 너무 열심히 발음하지 않습니다. all morning 그러면 아침 내내란 뜻인데요. 이 morning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ll day 그러면 하루 종일 내내란 뜻이고요. 밤새 all night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러면 all week 라고 하면 되겠죠.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아침 내내 회의를 했다. 하기 싫었는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때문에요? had to 때문에요. 뭐뭐 해야 했다. 다시 아침 내내 나는 회의를 했다.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meeting도 t가 모음 사이에 끼어서 굴러갈 수 있고요.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근데 회의가 끝도 없이 길어졌다. 이 표현, 끝도 없이 길어졌다, 질질 끌었다. 이거 단어 영어로는 drag on 이란 표현을 씁니다. 진짜 원어민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drag on, drag on.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드랙이라고 잘 안 해요. 드랙이 아니라 D하고 R이 같이 덩어리로 있을 때는 U처럼 입술 내밀고 drag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tree라고 하잖아요. T하고 R이 있을 때는 추로 발음하거든요. 추. 그래서 D하고 R은 j. 그리고 T하고 R은 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drag는 질질 끄는 걸 말해요. 그래서 drag on. 그러면 on이 계속되는 그런 연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drag on. 그러면 질질 끌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on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과거 동사니까 얘가 연음이 돼야 돼서 it dragged on. dragged on 아니에요. dragged on forev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It dragged on forever. forever는 forever가 아니라 forever. 강세 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drag on이란 표현은 조금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회의가 3시간 동안 질질 끌었어 라고 할 때 The meeting dragged on for 3 hours.
The meeting dragged on for 3 hours. 그럼 3시간 내내, 3시간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질질 끌었다라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요. 이번 겨울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도 이 표현 쓰는데 I hope this winter doesn't drag on too long. I hope this winter doesn't drag on too long. 이렇게 drag on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회의가 끝도 없이 길어졌다. 문장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로 전 문장에 회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는 그냥 it으로 시작합니다.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orever는 영원히란 뜻이잖아요. 어떤 일이 절대 안 끝날 것처럼 오랫동안 갈 때, 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It dragged on forever.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그리고 나는 집중을 못했다. And I couldn't focus. 자, 이렇게 조동사 부정어가 나오면 I couldn't focus. 이런 식으로 조동사 부정어에만 강세를 주고 그 뒤따라오는 동사에는 힘을 쫙 빼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라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메인 동사가 있고 얘를 그냥 도와주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어라고 하더라도 이 뒤에 동사가 메인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I couldn't focus 아니고 I couldn't focus 하면서 메인 동사를 빛나게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잘 들리게 강세를 또렷하게 주셔야 돼요. 자, I couldn't focus 할 때 couldn't 하면서 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말 모음 소리 으에 가깝기 때문에 couldn't 그리고 D는 굴려서 발음해 주세요.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focus 발음할 때 이거 욕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발음할 때 focus 하면 안 돼요. focus 하지 말고 focus. focus. 그래서 입술 쭉 내미는 거 중요해요. focus 하면서 강세가 오지 않는 부분은 힘을 쫙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집중을 하나도 못했다. 집중 못했다.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I'm glad it's finally over. I'm glad it's finally over. 아, 이제 드디어 미팅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얘는 I'm glad it's finally over. 이제 끝나서 다행이야.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I'm glad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요. I'm glad that 대절이 나와요. 뒤에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I'm glad that 주어 동사 이러면 주어 동사 해서 정말 다행이야. 기쁘다란 뜻이죠. I'm glad it's over 해도 되는데 finally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강조죠. 마침내 드디어란 뜻으로 기다리던 게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을 줍니다. I'm glad it's finally over. I'm glad it's finally over.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I'm glad. 여기서 glad 아니고 glad. 하나의 소리예요. 그래서 G가 L에 얹어 있는 것처럼 led가 메인이에요. led. 근데 G 소리가 살짝 얹어져서 I'm glad 해주시고요. 새로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는 살짝 끊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I'm glad it's finally 이렇게 쭉 이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I'm glad it's finally over 이렇게 끊으셔도 좋습니다. 끊어읽기는 절이나 구가 있을 때 끊어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I'm glad it's finally over. finally 아니고 finally 강세 주고 나머지 음절은 들리긴 들리는데 너무 세게 주지는 마세요. finally over over 발음할 때 over 안 돼요. over 우까지 입술 쭉 내미는 거 보이세요? over 그리고 V 앞에서는 살짝 바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over라고 바람이 확실히 새어나오게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ver는 끝난 상태, 종료된 상태를 나타내죠. 우리 헤어졌어. 이럴 때 we're finally over. we're over.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종료됨을 나타냅니다. 이제 끝나서 다행이야. 같이 말해볼까요? I'm glad it's finally over. I'm glad it's finally over.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and I couldn't focus. I'm glad it's finally over. I'm glad it's finally over.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침 내내 나는 회의를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회의가 끝도 없이 길어졌다.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It dragged on forever. 그래서 집중을 못했다.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And I couldn't focus. 이제 끝내서 정말 다행이야. I'm glad it's finall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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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 to sit in a meeting all morning. It dragged on forever, and I couldn't focus. I'm glad it's finally over. 여러분이 동남아 국가로 여행을 갔어요.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거 얼마나 매워요? 이거 영어로 하고 싶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떠올리셨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How much spicy? How much spicy? 한국인 대부분이 아마 이런 표현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표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10초면 되거든요. 정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만 넣어놨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But my mouth is on fire now. 잘 들으셨나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슉 하고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입만 열면 단어만 나오고 끊기고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딱 초급과 중급 사이에서 뭔가 막힌 듯한 느낌 너무 잘 아시죠? 왜일까요? 유튜브로 본 이런 표현들이 하루만 지나면 80% 이상 그냥 휘발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강력한 스토리로 훈련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스토리를 통째로 머리에 박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외우지 말고 입모양 크게 움직이시고 소리 크게 내서 따라와 주세요. 10분 뒤면 내일도 그 다음 주도 그대로 입에서 나올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 제가 책임지고 끌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et started. 앞에서 봤었던 영상 문장별로 끊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하고 읽는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피킹을 위해서 그리고 리스닝을 위해서는 저는 책만 읽고 라이팅만 하면 돼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은 영상 끄셔도 돼요. 근데 나의 목표가 리스닝과 스피킹이 너무 중요하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표현들을 말하고 싶고 또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저랑 연습하는 문장들 크게 소리내서 따라 말해주시고요. 영어의 특징을 살려서 소리를 정확하게 잘 내는 게 듣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문장이에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자, before ordering chicken. 치킨을 시키기 전에 일단 컴마가 있을 때는 쉬어가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이렇게 쉬어가면서 말해줘야지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하면 잘 안 들리죠. 똑같은 발음인데도 이게 어디에서 쉬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쉬어가는 부분은 목소리 톤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before ordering chicken 이렇게 한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before ordering chicken 하면서 강세 줄 때는 주고 안 그런 부분은 힘을 쫙 빼주셔야 돼요. 이 세 단어는 모두 다 되게 중요한 내용어들이에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키워드들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다 살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키워드들의 강세를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before ordering 아니고 before ordering 이라고 리듬을 맞춰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Before ordering, before ordering. 맞아요. 영어는 강세가 세상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짧게 내야 되는 건 짧게 내고 길게 내야 되는 건 또 길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before ordering chicken. 아마도 이거 발음할 때 이 R 발음 때문에 특히 order 이 단어 진짜 발음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R 발음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R 발음은 일단은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것보다는 뒤로 당겨서 발음하시는 게 좋은데 R 발음 관련된 영상 또 이거는 또 굉장히 긴 이야기 때문에 R 발음 관련된 영상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ordering 이렇게 그냥 D 발음 내셔도 돼요. 안 굴리셔도 돼요, 여러분. ordering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ordering 하셔도 됩니다. Before ordering chicken 그리고 CH는 입술 쭉 내밀어 주시고요. 치킨 아니고 chicken 입술만 내밀면 소리가 굉장히 풍부해지죠. 물어봤다 이 단어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요거를 정말 한 99%의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세요. 자, 이 발음은 asked라고 하지 않아요. 얘가 소리가 몇 개일까요? 소리가 asked 당연히 4개는 아니에요. 자, 얘는 이름절짜리 소리입니다. ask처럼
크로 무성음이에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크크크크 요런 소리로 끝난 뒤에 ed가 붙으면 이 ed는 통째로 t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I asked 근데 asked라고는 안 하느냐 왜냐하면 asked에 s와 k와 t가 계속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k가 살짝 걸리기 때문에 잘 발음 안 하고 부드럽게 그냥 넘기셔도 돼요. I asked 같이 해볼까요? I asked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How spicy is it? 여러분 얼마나 라고 한다면 무조건 how much를 떠오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How much is this? 이거는 잘 외우시는데 얼마나 매워요는 how spicy라고 들어가면 돼요. spicy라는 단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how spicy is it? How spicy is it? 이거 얼마나 뜨거워? 뭐라 그러면 돼요? How hot is it? 맞아요. How hot is it? 얼마나 맛있어? How good is it? How good is 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라고 시작할 때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는 how much는 삭제. How spicy, how 뒤에 형용사 붙이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치킨을 시키기 전에 얼마나 매운지 물어봤대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여기서 how spicy, y로 끝나는 단어들 모두 다 또렷하게 발음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spicy 이렇게요. 그 다음에 is it? 이렇게 비유동사에다가는 보통 강세를 안 주는데 이 문장에서는 how spicy is it?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 이 비동사에 강세를 주게 되고요. is it 이라고 부드럽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is it 아니고 is it 이렇게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그 다음 문장이에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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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는 뭘까요? 우리 웨이터 혹은 waitress 이런 표현들은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 이 웨이터하고 server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네 두 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단어 모두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server라는 단어는 서빙하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서 waiter 혹은 waitress보다는 그냥 server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The server said 그리고 server 할 때 위에서는 바람 소리가 살짝 느껴져야만 해요. server 해서 버처럼 입술이 다물어지면 안 되고요. server 하면서 윗니 사이 혹은 윗니하고 아랫입술이 살짝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바람이 확 느껴지게 server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said 말했다. 요거는 슬픈 건 뭐예요 여러분? sad, S-A-D, 그쵸? sad, 턱이 엄청 길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sad. 근데 말했다 과거는 얘가 AI라고 스펠링 써 있어서 길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턱을 거의 안 벌리고 said 이렇게 말해요. 짧게 소리 내주셔야 돼요. The server said 이렇게 같이 말해볼까요? The server said 좋아요. 더는 중요한 키워드 아니기 때문에 힘 쫙 빼주셔야 돼요. The server 아니고 the server. 나나나 the server 이렇게요. It's not too bad.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not too bad 이 표현은 직역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별로 안 매워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언가를 부드럽게 왜곡시켜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It's not too bad 입니다.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not too bad 셋 다 엄청 길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It's not too bad 아니고 It's not too bad 같이 따라해 보세요. It's not too bad 입술 모양 확인하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는 거 포인트예요. It's not too bad.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아니 그렇게 안 맵다고 해가지고 나는 맵찔인데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난리 법석 나는 메뉴였었던 겁니다.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But my mouth is on fire now. But my mouth is on fire now. But my mouth is on fire now.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입이 불타고 있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똑같이 on fire, 불타고 있다라는 뜻인데 mouth is on fire, 입이 on fire, 불에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fire에 얹어져 있는 거죠. 불 위에 얹어져 있으면 뭐예요? 타는 거죠. 그래서 mouth is on fire 이러면 매우 맵다는 의미의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우 뜨겁거나 아프다는 느낌을 강조할 때 on fire 이렇게 감각적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색 처리된 부분들에 강세를 열심히 주셔야 되고요. 또렷하게 소리가 들려야 돼요. But my mouth is on fire 이게 아니라 But my mouth is on fire now. But my mouth is on fire now.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인 3개의 단어에 강세를 열심히 주셔야 됩니다. 강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소리들은 빠르게 후루룩 넘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But my mouth is on. 아니고 But my mouth. 나나나. But my mouth. But my mouth is on fire now. 나나나나나. 다시요. 나나나나나 is on fire now. 통으로 해볼게요. But my mouth is on fire now. But my mouth is on fire now. 맞아요. 안 매운 줄 알고 시켰더니 완전 난리 났어. 이거입니다.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But my mouth is on fire now. But my mouth is on fire now. 자, 정리해 볼게요. 치킨 시키기 전에 내가 서버에게 얼마나 매워요? 라고 물어봤어요.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서버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근데 내 입이 지금 미친 듯이 불타고 있다. But my mouth is on fi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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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ordering chicken, I asked, "How spicy is it?" The server said, "It's not too bad." But my mouth is on fire now. Sounds awesome. 저랑 같이 연습했었던 문장 녹음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세를 지켜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일상 표현들 제가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3시에 미팅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시 반인데 갑자기 애가 열이 난다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집에 데려가야 된대요. 근데 다행히도 3시가 취소 가능한 미팅이에요. 이때 이 문장, 미팅 바로 직전에 막판에 미팅을 취소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팅 바로 직전에 이렇게 취소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보통 이렇게 말하세요. I'm sorry, I suddenly canceled the meeting. 한국인이라면 99%가 제일 먼저 떠올릴 법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suddenly는 포인트가 달라서 이 상황에서는 원어민이라면 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5초면 돼요.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ve got time to myself now.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슉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단어 끊기고 문장 안 이어지고 딱 초급과 중급 사이에서 막히는 느낌 너무 잘 아시죠? 왜일까요? 유튜브에서 본 표현들이 아마 1시간만 지나면 80% 이상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영어를 똑같이 배워도 스토리로 연습하시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짧은 스토리로 통째로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켜 드릴 거예요. 저랑 10분 동안 소리내서 크게 연습하시면 내일도 그 다음 주도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 입에서 바로 나오실 거예요. 영어 문장들을 내 입으로 길게 기억하는 방법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볼게요.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대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 갑자기 여기서 suddenly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My plans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last minute 이라고 하지 않고요. stm처럼 자음이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t나 d를 삭제해서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last minute 이라고 하는데요. last minute은 마지막 순간에, 직전에란 뜻이에요. 예고 없이 무언가가 플랜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는 뉘앙스를 주는데요. 포인트는 마감이나 시작하기 바로 직전을 표현할 때 last minute이라고 쓰고요. 시간적으로 아주 늦은 시점을 뜻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보통 많이 떠올리는 suddenly는 왜 여기서 어색하냐? suddenly도 사실 예고 없이 갑자기란 뜻이 맞아요. 근데 시간상 바로 직전일 필요는 없어요. 사건 자체의 돌발성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 the last minute은 갑작스러움보다는 너무 늦은 타이밍의 핵심이고요. suddenly는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는 My plans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그러면 급하게 뭔가 갑작스럽게 캔슬됐다 이게 아니라 막판에 캔슬되었다, 막판에 취소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get cancelled 얘가 이제 과거가 돼서 got cancelled로 표현되었는데요. 누군가 이 플랜을 취소한 거긴 하지만 플랜이 직접 취소한 게 아니니까 수동형을 씁니다. 그래서 my plans got cancelled. 여러분 근데 여기가 플랜이 왜 s가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플랜은 영어에서 보통 구체적인 하나의 일정이 아니고요.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계획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dinner, meeting, trip, reservation 이렇게 여러 일정의 묶음을 plan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my plans got cancelled. 그러면 여기에서의 plans는 약속, 일정, 이동, 만남 뭐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my plans got cancelled 할 때 요 get 동사를 썼잖아요. My plans were cancelled 해도 되는데 왜 my plans got cancelled 일까요? 이 get이라는 동사는요. 비동사와 다르게 뭔가 돼버렸다. 뜻밖의 그렇게 됐다. 뭔가 예상 못하게 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my plans were cancelled. 이렇게 비동사가 쓰이면 사실 전달 중심이고요. get pp형은 뭐뭐가 돼버리다. 뜻밖의 그렇게 됐다.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건 이렇게 plans, get pp, last minute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My plans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셔야 나중에 기억이 나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요. My plans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다시요. My plans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뜻밖의 지연됐어. 이 뜻밖의 지연된 거 딜레이라고 하잖아요. 지연되는 거. 자, 그러면 내 비행기가 뜻밖의 지연됐어라고 할 때 요럴 땐 뭐라고 쓸까요? My flight got delayed. 이러시면 돼요. My flight was delayed 그러면 그냥 사실 전달이고요. My flight got delayed 그러면 뜻밖의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미팅 바로 직전에 미팅을 취소해서 정말 죄송해요. 요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때는 I'm sorry for canceling the meeting at the last minute.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런 일 꼭 생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I'm sorry for canceling the meeting at the last minute. I'm sorry for canceling the meeting at the last minute. 3시 미팅인데 2시 이후에 연락해서 정말 막판에 이렇게 취소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I'm sorry for canceling the meeting at the last minute. 여유롭게 강세 주면서 표현해주세요.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다음 문장이에요.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이거 무슨 말이에요? annoyed. 짜증났다 라는 거죠. annoyed.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다라고 해석되는데요. 뭔가 불편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annoyed. annoyed. 기억해 주세요. I was annoyed. I was annoyed. 좀 짜증난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At first. At first.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란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t first가 나오면 뒤에 근데, but 라는 그런 뭔가 내용의 전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I was annoyed at first. I was annoyed at first. 근데 여러분 annoy가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오기 때문에 I was 여기까지가 소리의 한 덩어리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s annoyed. I was annoyed. 그래서 I was annoyed 아니고 I was annoyed. 눈으로 보이는 띄어쓰기와 말할 때의 띄어 말하기는 달라집니다. I was annoyed at first. I was annoyed at first. 그리고 annoyed at 할 때 또 전치사 at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 있었던 annoyed의 d와 연음돼서 I was annoyed at. I was annoyed at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를 알고 이 표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덩어리로 의미 단위로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짜증 났다. 이렇게 누군가가 외국인이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주지만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기.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났어 라고 얘기해줘야 서로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덩어리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I was annoyed at first. I was annoyed at first. 아니고 I was annoyed at first. 덩어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대요. Then kind of relieved.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n kind of relieved. Then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kind of.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약간이란 뜻이죠? 약간 relieved. 안도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relieved는 뭐예요? 안도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stress relief. 이거 무슨 말이죠? 약에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스트레스 완화. 약 같은데 되게 써 있어요. stress relief. 나중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 Then kind of relieved. 여기서 then kind of dove라고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Then kind of relieved. of의 F 발음하고요. relieved 할 때 R 발음하고요. 둘 다 약간 바람이 느껴지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of relieved,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of 할 때 F는 아랫입술을 먹으면 좀 어색해요. of relieved. 처음엔 짜증났는데 나중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마지막 문장이에요.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ve got time to myself now.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아싸라비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이 표현은 I've got time to myself now. 자, 여기서 I've got 이 표현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아는데 잘 쓰지는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ve got은 I have랑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가 있다. I have got인데 I've got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요. I have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I've got 뭐가 있대요? time to myself. 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to 누구 self 이 구조는 누구만을 위한 혼자 보내는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time to myself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time for myself는 안 되는 걸까요? time for myself는요. 문법은 맞는데 이상해요. 왜 표현이 이상하느냐? time for myself는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겼다라는 자기 관리나 운동하거나 뭐 힐링이나 취미 쪽에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없이 그냥 이 문장만 들으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time to myself. 그러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I've got time to myself now. 여러분 self가 들어가면 myself, yourself, himself 뒤에 say 부분에 강세가 와요. I've got time to myself. now. 다시 한번 크게요. I've got time to myself now. 이제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ve got time to myself now. 오늘 짧은 일기 같이 리뷰할게요.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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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오히려 나중에 안도감이 들었다.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I've got time to myself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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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lans got canceled at the last minute. I was annoyed at first, then kind of relieved. I've got time to myself now. 여러분 핸드폰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데 여러분의 사장님 혹은 팀장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 온 걸 한참 뒤에야 안 거죠. 한참 뒤에 알았다. 혹은 내가 온갖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참 뒤에 알았다. 이거 혹시 I realized it after a long time.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얘는요. I'm thinking all kinds of thoughts. 이 문장들은 한국인 대부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문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딱 8초 정도면 돼요.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의 문장들. 들으면 알겠는데 내 입으로 툭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한 문장인데 하고 싶은 말 하려면 단어 끊기고 문장 이어지지 않고 딱 초급과 중급 사이에서 막히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매번 제가 올려드리는 패턴과 표현을 알려드리는 영상들에서는 짧은 스토리를 통째로 여러분 머리에 박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10분 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바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 바로 스토리로 배우는 건데요. 제가 책임지고 끌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오늘 사장님 혹은 팀장님 전화를 여러분이 못 받았어요. 이 문장부터 바로 갈게요. 전화를 못 받다라고 할 때 I couldn't receive a call 이라고 하지 않아요. receive a call 그러면 핸드폰에 혹은 통신사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친 거는 miss a call, miss a call 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내가 보스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서 이 표현은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발음은 뭐냐? 이 miss가 과거동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과거동사로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missed 요 소리가 어와 만나서 모음과 연음이 되기 때문에 missed a call 일이 아니라 missed a call. missed a call. 이렇게 덩어리로 소리내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다시 한번 덩어리로 얘기해 볼까요?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전화 못 받은 거 뭐라고 한다고요? Missed a call. Missed a call. 좋아요. 콜 아니고 더 길게 call.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I missed a call.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다음 문장이에요.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전화가 온 걸 한참 뒤에나 알았대요. 한참 뒤 이러면 after a long time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참 뒤에야 알아챘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될 때까지 몰랐다 이 표현인데요. 일단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놓쳤다. 이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didn't notice it. I didn't notice it. noti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notice란 단어는 아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realize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alize와 notice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realize는 시간이 지나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의미나 중요성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인식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realize란 단어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notice는 알아차리다라는 느낌이라서 I didn't notice 그러면 그냥 놓쳤다 정도이지 I didn't realize 그러면 뭔가 엄청난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I didn't realize how important it was until much later. 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참 뒤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realize는 뭔가 중요한 거, 깨달음이 있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전화 온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 라고 할 때는 I didn't notice 라고 하시면 돼요. I didn't notice it. I didn't notice it. I didn't notice it. 그리고 한참 뒤에야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Until much later 라고 해주시면 돼요. Until much later. Until much later. Until much later는 훨씬 나중에서야 라는 뜻이에요. until이란 단어는 그때 시점까지는 어떤 일이 지속되거나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해요. until 이하가 돼서야 깨달았다 라는 느낌인 거죠. 영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전화 온 걸 한참 뒤에까지 몰랐어 가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편하게 전화 온 걸 한참 뒤에야 알았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뭐라고 한다고요? Until much later. 한참 뒤에가 되어서야 Until much later. 한참 뒤가 되어서야 알았어.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훨씬 나중이 되어서야 라는 표현 until much later를 사용한 예시 문장 몇 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한참 하고 왔어요. 호텔에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다. I didn't notice how tired I was. I didn't notice how tired I was until much la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마구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didn't notice how tired I was. I didn't notice how tired I was until much later. 문장 좀 기니까 until 앞에서 살짝 끊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I didn't notice how tired I was until much later. 난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녀가 무슨 뜻이었는지 한참 뒤에서야 알았다.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그녀가 무슨 말이었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until much later. 한참 뒤에서야 안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이었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한참 뒤에서야 알았어.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until much later. Usually I don't find out until much later. Usually I don't find out until much later.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돼서야 갑자기 보스한테 전화 온 걸 알게 됐다면 어때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생겼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자,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됐다. 이런 표현 여러분 영어에서 쓰면요. 영어 대화에서 감정 표현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 나는 무슨 일이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지금은 now I'm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지나치게 고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I'm overthinking 이라고 하면 돼요. 너무 쉽죠? over와 think가 만났어요. overdo 그러면 과하게 행동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overthink는 뭐겠어요? 지나치게 고민하다, 과하게 생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overthink, 신청할까 말까, 문자 보낼까 말까,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I'm overthinking. I'm overthinking. 난 지금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뭐라고 할까요? Now I'm overthinking.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그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나 지금 엄청 머리를 쓰고 있어. 라는 뜻이죠. 여기서 비동사가 들어가서 I'm overthinking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핸드폰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스한테 전화하면 되는 걸 지금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 일 있었나?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지금 무슨 일이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자, 여기서 what it was about. 요거 아니고요. What it was about. 요게 덩어리로 한꺼번에 쭉 가야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게 뭐였는지. What it was about. 나눠서 발음하지 말고 what it was about. What it was about. what하고 bow에 강세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it was는 너무 부각되면 그게 무슨 일이었나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하나하나 읽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힘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What it was about. 같이 한번 덩어리로 얘기해 볼게요. What it was about. 나나나나나. What it was about. What it was about. 그래서 여러분, 나 지금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봐 라고 할 때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요거 꼭 알아두세요. Maybe I'm overthinking this. Maybe I'm overthinking this. Overthinking. 요거 입모양 보시면서 발음 한번 주의해 주세요. Over. 위에서 바람이 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Overthinking. Overthinking this. Maybe I'm overthinking this. 또 여러분, 상대방한테 의견을 구할 때 내가 이거 너무 과하게 생각하나?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나 봐.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한테 의견을 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 might be overthinking this. I might be overthinking this. What do you think? I might be overthinking this. What do you think? 진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겠죠? I guess I'm overthinking it. I guess I'm overthinking it. Okay, I really feel like we're just overthinking. Okay, I really feel like we're just overthinking.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다. 뭐라고 한다고요?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자, 오늘 문장 정리해 볼게요. 오늘 팀장님 전화를 내가 못 받았어. I missed a call from my bos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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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온 거를 한참 뒤에야 알아챘어. I didn't notice it until much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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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무슨 일이었을까 온갖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야. Now I'm overthinking what it wa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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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훨씬 기억에 잘 남죠?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상회화 표현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